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까지 1시간 늘리면서 거리 두기를 다시 완화했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6만 8천여 명이나 늘면서 2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9일 대선 날에 23만 명 정도 나올 거라고 했던 예상을 이미 넘어섰는데요.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방역이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이제 1시간 정도 늘어난 그 효과가 전체 전파의 6% 정도를 증가시킨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방역 완화와 함께 뭐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방역 패스도 중단되고 이러면서 전파가 좀 더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이제 등교가 이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네. 확진자의 그 절대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방역 완화 분위기가 확진자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또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요, 검사 양성률입니다. 이 검사 양성률이 급증을 했는데 전날 검사 양성률이 30.5%였는데 하루 사이 51.3%로 20%나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 실제로 이제 이 유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환자들이 증가된 부분이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등교를 시작하면서 신속항원 검사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신속항원 검사 권고 과정에서 양성자들의 그 PCR 검사로 이어지는 그 숫자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러면서 실제 이제 PCR 검사를 받는 대상들이 실제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이 PCR 검사를 받다 보니 이 PCR 검사의 확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주일 새 하루 사망자 수가 그 최다 기록이 3번이나 경신될 정도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조금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게 위험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신 접종을 한 그런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치명률이 0.18%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워낙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 확진자 중에 14 내지 15%는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런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도 치명률이 0.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 60대 이상에서 미접종 상태인 분들은 치명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망자도 절대수의 증가와 함께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양상인데요. 네. 앞으로도 위중증 환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행의 정점이 지나는 시기부터 1, 2주가 더 지나고 나면 위중증 환자 수도 정점을 이루게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사망자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위중증 환자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거든요. 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가 되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그러니까 밤 11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완화 정도와 시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시에서 10시 연장할 때도 6% 정도의 전파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11시까지 이 시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역시 그 전파의 그 양적 증가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유행의 진폭이 더 커지면서 이 확진자 발생의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같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또 위중증 환자도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 대응 체계는 상당한 부담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미크론 변이는 지금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증상의 종류로는 그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발열이 심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인후통이라 그러죠. 목이 네. 많이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몸살 감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이 코로나19 감염을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이런 증상들이 하루 이틀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속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빠르게 받아보는 것이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투표 관련한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이제 양성이 나오고 PCR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따로 마련된 확진자 투표 시간이 아니라 일반인과 같이 투표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정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확진자와 일반인이 섞이게 될 수도 있는데 투표소에서의 감염 위험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투표소 공간이 협소한데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하게 되면 밀접 접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 방역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확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근거가 또 마땅치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투표하러 갈 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지금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